국내외 1200만 명이 다녀간 코스를 모아서 트레킹을 가보려고 해요. 오늘 다녀온 코스는 영상 후반부에 올려놓을게요. 총 3시간 정도 걸린 다채로운 코스 같이 가보실까요? 충무로 4번 출입구에서 내려서 뒤돌아가면 바로 교차로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꺾어가면 오늘의 입구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복 대여점도 있네요.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 장소인 이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이에요.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요.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입구 쪽에 안내소와 화장실이 있어요. 한국을 오는 외국인의 80%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물건을 이던 지게도 있네요.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해서 남산의 자연 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고 계곡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했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미인 연못과 정자도 복원해서 선조들이 즐겼던 옛 정취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남산 북쪽의 한옥마을이 있는 필동은 조선시대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유명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천우각이에요. 천우각은 여러 사람이 모여 풍류를 즐기는 누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서 청학동이라고 불렸어요. 한양에서 경치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삼청동, 인왕동, 상계동, 백운동과 함께 한양 5동에 들던 곳이에요. 기존에 있던 천우각 외에 서울시에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해서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였어요. 한국의 멋진 전통 가옥의 모습과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에요. 광장을 지나 들어가면 순종의 장인이었던 해풍부원군 윤태경의 제실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하러 와서 머물 때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장독을 묻어놓은 모습도 보이네요. 전통 농기구들도 여러 가지 전시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당을 제일 위 터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를 대칭되게 만든 보기 드문 형태의 가옥이에요. 광장에는 전통 놀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투어 던지기와 세코툴에 던지기가 있어요. 놀이도 연습이 필요하네요. 이곳은 18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운동 민씨 가옥이에요. 당시 최상류층 저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곳은 도편수 이승업 가옥이에요. 도편수는 조선시대 건축공사를 담당하던 기술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승업은 경복궁 중건공사에 참여했었어요. 조선 후기 주거문화와 당시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추운 날에도 한복을 입고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보이네요.
천우각을 가로질러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엔 남산 국악당이 있어요. 남산 국악당은 전통 공연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에 건립되었는데요. 3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에요. 5분 정도 걸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원형 비석의 광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천년 타임캡슐이에요. 1994년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을 대표하는 문물 600점을 캡슐에 담아 매장을 했어요. 이 캡슐은 서울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때 보면 참 신기할 것 같네요. 나와서 후문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꺾어 가시면 육교가 하나 나와요. 이 육교를 건너 왼쪽으로 갈게요. 이곳은 소리길 터널인데요. 녹슨 철문 소리, 타자기 소리, 걷는 소리 등등 옛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를 나가 중부공원 여가센터를 지나 남산 둘레길 가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남산 둘레길과 만나요. 야외 사진 전시도 있어서 구경하며 갈 수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싱글싱글하게 들리네요. 남산 둘레길은 총 7.5km로 2015년에 조성을 완료했어요. 높이는 해발 270m예요. 본래 이름은 인경산이었는데요. 조선 태조가 도읍을 개성해서 서울로 옮겨온 뒤에 남산으로 지칭되었어요. 이곳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인 와룡묘인데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정치가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저기 있는 비석은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인 조지훈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만든 조지훈 시비예요. 좀 걷다 보니 미슐랭을 받았다는 식당도 있네요. 탈의실과 물품 보관함도 있고요. 참 친절한 둘레길이에요. (30분) 정도 걸으니 북측 순환로 쉼터가 나오고요. 왼쪽에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여요. 계단 오르기가 다리와 몸에 엄청 좋은 거 아시죠? 힘내서 올라가 볼게요. 음수대도 있고요. 산수장 앞에 화장실도 있어요.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 볼게요. 남산타워가 잘 보이네요. 이곳에서 날이 맑은 날 관악산, 서울현충원, 용산역, 63스퀘어 등등이 보여요.
계속 계단이라 중간중간 다리가 아프지만 풍경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갔어요. 작은 전망대가 나왔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잠두봉 포토 아일랜드가 나와요. 삼각길을 걸어가니 운치 있는 트레킹이 되네요. 남산타워는 이 계단길뿐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버스길로도 걸어갈 수 있고요. 버스와 케이블카도 있어요. 케이블카는 대인 왕복 15,000원, 65세 이상은 11,500원이고요. 편도는 대인 12,000원, 65세 이상은 9,000원이에요. 케이블카에서 보는 야경이 참 멋지다고 하네요. 쉬엄쉬엄 30분 정도 오르니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올라가니 남산타워의 명물인 사랑의 열쇠가 보이네요. 사랑의 열쇠 가격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인데요.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걸려 있어요. 서울 남산타워는 지금은 서울 N타워라고도 불러요. 1980년에 개장했는데요. 총 높이는 236.7m로 송신탑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 있네요. 사랑을 약속하고 가신 분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곳에 한 번은 와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계단을 내려가면 전망대로 가는 곳이 나와요. 전망대 티켓은 성인 21,000원, 소인은 16,000원인데요. 저는 오늘 전망대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밖에 재미로 보는 운세가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천원 결제를 하고 나온 코인을 넣고 돌리면 운세가 나오는데요. 2025년 푸른 뱀띠해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읽어보니 진짜 재밌네요. 남산타워에는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딱 봐도 너무 끌리는 치밥 세트를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코로나 이후로 키오스크 주문이 많아졌어요. 바로 옆에 경치를 즐기며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치밥 세트가 나왔는데요. 원래 관광지 가면 가격은 비싸고 맛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치밥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닭강정 소스와 닭고기도 맛있고요.
특히 이 김밥이 정말 제대로예요. 맛있다. 와, 김밥 맛있어, 진짜. 집에 와서 또 생각이 날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든든히 먹고 쉬었으니 힘내서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나오시면 남산 봉수대가 있는데요. 태조 1394년에 설치한 봉수대는 위급한 상황에 불을 피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1개, 적이 나타나면 2개,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 침범하면 4개, 적과 아군이 충돌하면 5개의 봉수대에 불을 올렸어요. 조금 전에 올라왔던 계단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남산타워는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서울의 랜드마크와 경치를 구경하고 인증샷을 남기기에 아주 딱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산스장 있는 곳이 나왔고요. 하얀색 교육정보원이 보이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이곳은 일제시대 일본이 본인들의 신궁을 세웠던 곳인데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신궁이나 신사에 재배를 해야 했죠. 왼쪽으로 꺾어 가시면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보입니다. 1879년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는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인재양성에 힘쓰고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하셨어요.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말도 바위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들리려고 했는데 12월 31일까지 공사라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언제 봐도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8분) 정도 내려가면 백범광장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멋진 동상이 있어요. 국내 각계에서 보내온 찬조금으로 만든 높이 10m의 동상이에요. 그 옆으론 독립의 전 재산을 바쳐 투신하신 성제 이시영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이시영 선생은 명문가의 5째 아들로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해 일가족 50여 명이 만주로 망명을 결정한 유일한 명문 가족이었어요. 전 재산을 처분한 돈은 독립군 양성기간에 쏟아부었고요. 훗날 청산리 대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성곽길을 따라 내려갈게요. 도시와 옛스러움이 교차돼서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려가는 길은 발걸음이 더 가볍네요. (20분쯤) 내려가면 도로가 나오고요. 횡단보도를 건너 조금 더 걸어가면 마지막 장소가 나옵니다.
남산 육교를 건너고요. 바쁜 도시의 모습이에요. 남대문 8번 게이트 앞이네요. 지하 계단으로 반대쪽으로 건너가시면 마지막 목적지 숭례문이 나와요. 한국에 현존하는 성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국보예요. 조선 태조 5년인 1396년에 축조되었고요. 오랜 세월 한성의 대문 역할을 해왔어요. 2008년도에 화재로 일부가 소실돼서 5년여의 복구 끝에 2013년 다시 공개되었어요. 오늘 트레킹은 다채롭게 볼 것도 많았던 코스였어요. 왼쪽 숭례문 입구 쪽으로 내려가 10분쯤 가면 서울역 전철 입구가 나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